안녕하세요. 푸카나입니다. 2025년 1월 15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1월 14일 상한가 급등 주시죠.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오늘은 시장의 움직임이 좀 약했죠. 상한가 종목이 두 종목뿐이 안 되고, 시간에서도 움직임 나온 것들을 보면 HLB 그룹만 움직임 나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틱톡 관련한 뉴스가 좀 나오면서 틱톡을 갖다가, 앨런 머스크죠. 예. X 쪽에서 인수를 할 거다. 예. X 쪽에서 인수를 할 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비데이즈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통령 체포가 내일 새벽으로 돼 있다는 것 때문에 IMBC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YG버즈도 모비데이즈 후발주로 움직임이 나왔고, 오상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처음 움직일 때는 이슈가 없었는데, 코로나19, 그 다음에 독감, 콤보키트가 FDA 첫 승인이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관련한 종목들, 오상헬스케어가 움직임 나왔고, 의료기기 테마 관련한 걸로 해서, 예. 큐렉소, 로봇 관련한 종목도 되죠.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는 2차전지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시장에서 움직임 나온 걸 보면 알겠지만은, 장 초반에 외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시장은 빠졌다가 오후장 되면서 조금 복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매매를 줄이거나 아니면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비중을 매일 똑같이 매매를 한다. 개인들이 매수를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이 매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비중을 좀 작게 해서 매매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미국장을 한번 보죠. 미국장 보기 전에 특공교육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식에서 빠르게 매수할 수 있는 단기 매매의 최고 매매법 3종 세트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즘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타임 매매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잘 이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에서 큰 손실을 안 보고 수익을 내실 수 있고, 선물에서는 사드 신호, 추세 신호, 그 다음에 제가 광고 없는 실시간 방송,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이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을 해서 2025년에는 여러분 스스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장부터 한번 보죠. 미국장이 전일 움직임이 괜찮았었는데 다우는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밀렸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0.7%, S&P가 0.53%, 선물이 그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아마도 오늘은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끝나봐야지 알아요. 지금 미국 쪽의 상황이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추세선 밑에 있죠. 예, 추세선 밑에 있고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 상승은 하긴 했지만 꼬리를 달고 상승을 하긴 했지만 0.38% 마이너스에서 마감이 됐고, 나스닥이네요, 이건. 그 다음에 S&P 500은 0.16% 플러스. 그렇지만 역시나 추세선 밑에 최하단선 밑에 있기 때문에 요 위에 5,850이 아마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오면 19,250까지는 올라올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추세선 밑에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선물 같은 경우는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쭉 밀렸습니다. 외인들이 매도를 치면서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움직임은 그렇게 세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지금 보시면 선물 같은 경우는 내려도 좋아요. 예, 올라도 좋고. 왜 그러면 양방향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진짜 어려운 날입니다. 실제 여기서 보면 계속 음량 매수 매도 계속 번갈아 나왔죠. 이런 날에는 수익 내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날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날에는 솔직히 수익 내기가 힘들고 변동성이 크고 움직임이 나올 때, 즉 위아래로 크게 움직일 때, 비게이브라고 하죠. 이럴 때 수익이 크게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후장 되면서 좀씩 밀렸거든요. 예, 밀리면서 오전장이죠. 오전장에 이렇게 밀리면서 매도가 나온 거, 요게 이제 좀 크게 수익이 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때 지나서 매수 나오면서 조금씩 올라왔는데, 오늘은 선물을 크게 매매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추세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추세 신호를 보면 되죠. 예, 추세 신호를 보면, 자, 아침에 시작하면서 매도가 나왔고요. 매도가 나왔고, 여기서 살짝 매수가 나왔는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매도지만 오락내리락 했고, 요거 매수, 요거 매도, 그 다음에 짧게 매수가 나오긴 했지만 크게 올라오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매매할 때 오늘 같은 날이 제일 어려운 날이에요. 변동성도 없고 짧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은 매수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오늘은 좀 먹기가 힘들겠구나 라고 해서 조금 빠져서 쉬었다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 예,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0.31%, 약간 플러스에서 마감이 됐지만 음봉을 만들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랜만에 1.39% 올라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죠. 앨런 머스크가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그 모델 Y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했다는 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나왔는데, 대주전자재료가 대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라든가 에코프로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왔고,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이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움직임 나왔던 종목은 틱톡이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 본사가 있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회사를 갖다가 이제 매각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의원까지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넘겨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X라고 바꿨는데, 머스크가 틱톡을 갖다가 인수를 할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모비데이지가 올라왔고요. 모비데이지 후발주로 YG버즈도 같이 움직임 나왔는데, 장중에 뉴스가 계속 이상한 뉴스가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앨런 머스크가 인수를 한다, 그러니까 X가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중국에서는 또 그거는 픽션이다, 안 그럴 거다 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중국에서는 또 중국 정부에서는 머스크가 또 인수를 해줄 거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에는 모비데이지 상한가 들어갔고요. YG버즈는 중간에 한 번씩 무너지긴 했죠. YG버즈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얘는 결국엔 상한가를 못 가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IMBC. 자, 내일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이제 집행이 된다고 그러죠. 새벽에. 그것 때문에 IMBC가 올라왔고요. 오상헬스케어는 처음에 움직임 나올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거래량이 없이 움직임이 별로였습니다. 근데 얘가 올라온 이유는 코로나19랑 그 다음에 독감을 갖다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갖다 FDA 승인받았다는 것 때문에 오상 헬스케어 올라왔고,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 테마에 이제 관련돼 있는 성장계도 진입했다는 뉴스도 있으면서 올라왔고, 대주전자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모델 Y에 실리콘 응급제를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바이든 시대가 끝나고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장이 분석을 한 데를 보면 20%를 급락한다. 지금 20%를 급락한다고 그러면 꽤 많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빠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16%도 상승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자, 미국 쪽이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갖다가 좀 많이 부과를 한다고 그러죠, 트럼프가. 그런다고 그러면 미국 물가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증시 압박은 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상한가는 두 종목입니다. 엑스큐어. 자, 엑스큐어 스마트 카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데 얘가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뉴스가 없습니다. 뉴스 없이 올라왔고, 모비데이즈는 중국 당국이 머스크 테슬라 CEO가 틱톡 미국 사업부를 갖다가 인수를 할 거란 얘기가 들어오면서 그 관련한 종목 모비데이즈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산 종목들, 두산테스나 아까 말씀드렸죠.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7%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7%대 여기서 올라올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급등을 하고, 12%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기관에서 5만 8천 주, 외인이 7만 5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필옵틱스는 이게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이죠. 아침에 수급이 세게 들어왔거든요.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은 아침에 수급이 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관에서 7만 5천 주, 외국인이 6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 자, 에코프로 BM 기관이 18만 주, 외인이 16만 주. 오늘 가장 대표적인 주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놓으세요. 네, 포트폴리오에 제가 세력 종목에다가 에코프로 BM도 같이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들어가 있네요. 에코프로 BM도 오늘 한 7.7% 올라오면서 많이 움직임 나왔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가 여기 박스권 돌파할 때인데, 요때 그 잠수함을 포함을 해서 그 미국에서 앞으로 배를 갖다가 한 320척 정도 군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나오션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65만 주를 매수했죠.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HL만도 한라만도죠. 기관에서 14만 주, 외인이 10만 주 정도 매수하면서 올라왔는데, 뭐 특별한 뉴스는 없는 상황에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YP 엔터 아침에 엔터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 나오면서 기관에서 20만 주, 외인이 24만 주 정도 매수를 했네요. 자, JYP 엔터도 이제 관중에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올라오는 거는 조금 약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엔터주가 지난번에 이제 박살이 났다가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여기도 지금 특별한 뉴스가 없죠. 특별한 뉴스가 없이 그냥 올라온 거고,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는 두산 테스나랑 그 다음에 JYP 엔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HL반도 같은 경우도 올라오긴 하는데 얘는 원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 BM은 이제 바닥에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시는데, 윗꼬리를 계속 달고 있으니까 조금 물량을 소화하면서 올라온다고 좋게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올려놨다가 다시 빼고, 올려놓고 빼고, 이게 반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외인이 따로 산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LNF. 요것도 2차전지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바닥에서 처음 올라왔는데 10% 정도 올랐고, 기관이 4만 주 정도, 외인이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는 기관에서만 23만 주 매수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도 계속 빠지다가 올라왔는데, 요것도 특별한 뉴스는 없이 올라온 거고요. 하나오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과 외인이, 기관에선 매도를 치고 외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앞으로 미국에서 군함이 좀 많이 필요하다. 뭐 320대 정도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하나오션이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SBS가 무슨 일 때문에 올라왔죠? 기관에서 13만 주 세줬네요.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했네. 조금씩. 그래서 오늘 5.4% 올랐고, LS 에코에너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인데, 요거는 기관에서 13만 주 정도 매수를 했는데, 요 종목
LS 에코에너지는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날은 기관과 외인이 같이 매수를 했다가 지금 살짝 눌렸다가 다시 움직임 나오는데 뭐 한 5% 올라서 마무리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볼 거는 이제 하나오션 정도는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2차 전지를 갖다가 저점에서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완전히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트럼프 시대가 트럼프 2기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집권을 하면 전기차에 대한 뭐 보조금을 갖다 없앨 거란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쪽면은 없앨 거란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흐름 보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 전지 쪽은 예전보다는 이제 속도 조절이 돼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테슬라가 치고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도 마찬가지,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막 전기차를 막 만들어내고 각 정부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정부도 계속 보조금을 줘서 어떻게든 전기차를 빨리 팔려고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보다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 지금 산불이 번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또 오늘 밤이죠. 오늘이죠. 미국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뭐 100km에 달하는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더 번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계속 그 재건 관련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산불이 났을 때는 뭐 40조 정도, 근데 88조, 그 다음에 200조, 지금은 40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상 최고의 뭐라고 할까? 재난이라고 그럴까요? 미국은 전쟁이 없는 대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앞으로 재건을 하게 되면 뭐 건설 관련한 종목이나 그 다음에 장비 관련한 종목들, 목재 관련한 종목들, 그 다음에 주택 관련한 종목들 아마 많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엑스큐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오늘 처음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아침에 너무 빨리 움직임이 나왔죠. 자, 얼음 들어가고 무너졌다가 2차 얼음 들어가고 또 무너지고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엑스큐어 특별한 뉴스 없이 움직임 나왔고 계속 상한가가 무너졌는데 막판에 상한가가 들어갔고요. 상한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움직임 나올 것 같은데 계속 밀리다가 바닥에서 올라온 건데 특별한 뉴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비데이즈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틱톡 관련한 이슈로 해서 움직임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수급이 들어올 때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그냥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물론 고점에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를 할 때, 시가를 돌파를 하면서 아니면 고가를 돌파를 할 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수급 들어왔을 때 들으신 분들은 꽤 많을 거예요. 계속 움직임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지금 상한가 갔다가 중간에 무너지긴 했지만 결국엔 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모비데이지가 올라오니까 같이 움직임 나오는 틱톡 관련한 종목 YG버즈도 같이 움직임 나왔죠. 얘도 마지막에 상한가가 붙는가 했더니 막판에 물량이 많이 나왔어요. 자, 여기 같이 움직임 나온 거, 여기서 움직임 나올 때 아까 말씀드렸던 모비데이지가 상승할 때 같이 움직임 나왔고 2차 상승까지 나왔다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자,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면 거의 15% 넘게 빠진 겁니다. 16% 정도 빠졌다가 5장 되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모비데이즈 요거 YG버즈. 모비데이즈는 상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YG버즈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도 밀렸어요. 시간에서 밀려가지고 아마 내일은 조금 밀려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듀오백은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상한가는 못 갔지만 아침부터 세게 올라왔죠. 1차 얼음, 2차 얼음 상한가 갔고 빠졌고 다시 상치고 빠지고 막판에 상 바로 밑에까지 올라왔네요. 그쵸? 시간으로는 밀렸어요. 듀오백은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건드릴 만한 종목이 아닙니다. 자, IMBC. 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가 얼마 안 됐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갑자기 뉴스가 뜨면서 올라왔죠. 예, 제가 점심 때 그 뉴스를 드렸는데 1차 상승 나왔고요. 2차 상승까지 나왔다가 얘도 고점에서 얼마까지 뺐죠? 15, 예, 12% 뺐네요. 고점에서부터 12%가 빠진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왜 올라왔는지 딱 보세요. 다 보이죠? 자,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제 답이 보이죠? 왜 얘가 여기서 올라왔는지. 그래서 여기서 좀씩 눌림목에서 아까 올라올 때 말씀드렸는데, 계속 상승세 타고 있다가 막판에 2.2% 올랐는데, 시간으로는 3.5% 빠졌습니다. 이재명주 관련한 종목인데, 얘가 대장이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형제 INC도 같이 움직임 나오는데 얘는 올라오다가 빠져버렸습니다. 정치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IMBC 따라서 YTN이 같이 움직임 나왔죠. YTN이 지금 15%까지 올라왔다가 장 막판에는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는 바람에 IMBC가 상한가를 못 가니까 YTN이 같이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상헬스케어 오상헬스케어는 처음에 움직임이 나왔을 때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뭔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뉴스가 뜬 게 언제 뉴스가 떴냐면은 2시 43분에 떴어요. 2시 43분이면 여기죠. 한참 뒤에요. 그래서 1차 상승 나오고 2차 상승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때 물량이 나왔다가 지금 오후장에 밀렸습니다. 코로나19 독감 콤보 키트가 FDA 정식 승인을 받았던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큐렉소는 로봇 관련한 종목도 되지만 의료기기 테마죠. 근데 여기서 1차 상승 한 다음에 고점에서 엄청 빠졌다가 여기 지금 57매매 사용하는 거죠. 그죠? 57매매 여기도 57매매 요것도 57매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특공교육에서 알려드린 거 있잖아요.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는 것들, 눌림목 잡는 거는 57매매만큼 정확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되고, 요게 상승할 때 아까 말씀드렸고, 오후장에 큐렉소는 많이 밀렸고, 시간으로도 조금 밀렸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오늘 2차전지. 제주전자재료는 2차전지 대장주였죠. 2차전지 테마 상승 속에 테슬라 모델 Y 실리콘 응급제 공급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도 장중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냥 올라온 겁니다. 근데 지금 19%까지 올라왔는데 1차 상승할 때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한 3% 빠진 것 같아요. 그죠? 3%, 요거는 3%. 요건 4%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매매 제가 어저께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대로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상승을 했는데 결국엔 오후장이 무너져 버렸죠. 그죠? 그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무너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무브넥스 자동차 부품주고요. 얘도 특별한 뉴스 없이 올라왔는데 수급 들어오자마자 그냥 패대기. 수급 들어오자마자 패대기.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있죠. 타임 매매 사용하시면 돼요. 타임 매매로 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당해요. 자, KH바텍. 이거는 KH바텍은 아침에 뉴스가 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동로봇 부품 공급 계약했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왔는데 지금 보세요. 자, 얼음이 들어갔죠. 1차 얼음 들어간 다음에 중간에서 시작을 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여기서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쭉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계속 상승세를 탔습니다. 그래서 KH바텍은 고점까지 찍고 이제 음봉 나오면서 무너졌는데 1차 올라왔고요. 2차 살짝 반등 나오다 무너졌고 요것도 같이 무너져서 시간 내로도 무너졌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협동로봇 관련한 뉴스는 언제 나왔냐면요. 장중에 11시 12분에 나왔습니다. 11시 12분.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얼음된 다음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전에 저는 정보를 훨씬 더 먼저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10시 4분에 드렸습니다. 그쵸? KH바텍 하노이 법인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협동로봇 부품 공급 계약 체결했다. 10시 4분. 자, 10시 4분이면 어딘가 보시겠어요? 10시 3분, 10시 4분 이때예요. 근데 얼음을 만든 다음에 어때요? 박살을 내버렸죠. 요즘은 이렇게 움직임 나옵니다. 좋은 이슈가 있더라도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지켜보시고요. 오스테오닉. 이것도 뉴스가 참 좋은 뉴스였는데, 오스테오닉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일찍 드렸죠. 예, 오스테오닉도 일찍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지금 이슈가 여기서 들어오다가 박살을 내버렸다가 오후장에 다시 올랐습니다. 의료기기 테마인데 주력 제품 10종 미국 FDA 엄청 승인 퀀텀 점프 기대감인데 요것도 시간으로 밀렸습니다. 요즘은 이슈도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렘은 재건 테마입니다. 시간으로 4.7% 빠졌습니다. 자, 내일은 뭘 보면 될까요? 틱톡도 이슈 끝난 거 같고, IMBC도 그렇고,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볼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엑스큐어가 혹시 다른 이슈가 있으면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체포가 된다 그러면 내일, 이재명 관련한 종목이나, 그 다음에 정치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 중에서 이제 대장은 IMBC가 될 가능성은 되게 높은데, 저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도 체포 안 될 것 같다. 예, 버텨다 체포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또 정치 관련한 종목은 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관련한 종목은 단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간으로는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HLB 파트너, 중국 항서제약, 면역항암제, 칼렐리 주맙, 생산시설, 미국 FDA, CNC, 실사를 완료했다는 것 때문에, 간암신약, FDA, CMC 신약 완료했다는 것 때문에, HLB 글로벌,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 HLB 제약, HLB 생명, HLB 붙은 건 다 올라왔어요. 그죠? 다 올라왔고, 내일은 얘네들이 얼마나 가느냐가, 시장에 상승하는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HLB 글로벌부터 한번 볼까요? HLB 글로벌도 오늘 이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보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장 끝나고 뉴스가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 붙어버렸습니다. 자, HLB 글로벌, 그 다음에 HLB 바이오스텝. 요것도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HLB 제약. 요것도 지금 9.5% 올랐습니다. HLB 생명공학. 요거는 7.6% 올랐고요. HLB 파나진. 요거는 지금 6.8% 올랐고요. HLB는 오히려 6.5% 올랐어요. 그쵸? 네.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네, 요거는 좀, 어저께는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 5.8% 올랐고요. 그 다음에 HLB 제넥스. 요것도 마찬가지 계속 빠지다가 시간으로 4.6% 올랐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HLB가 FDA 심사에서 떨어졌다는 얘기, 보류됐다는 얘기 때문에 하한가까지 갔던 종목이죠. HLB 제약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HLB 제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급락을 했던 종목이죠. 여기서 하한가 갔던 종목인데, 하한가에 점하로 갔다가 15,000원까지 빠졌다가 3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25,000원으로 빠졌는데, 내일 다시 한번 올라올 것 같아요. 자, HLB 말고 맥스트. 메타 플랫폼 투자조합 변경 예정 최대 주주로부터 약 70억짜리 3자 배정 유상증자 나왔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3자 배정 유상증자는 시간에서 나오면 단발 이슈입니다. SOS랩. 자, 요거 시간으로 8% 올랐습니다. 트럼프 2기 자율주행 규제 완화 전망으로 현대차도 웃는다. 요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JT
JT는 장중에 뉴스가 있었죠. 미 마이크론 HABM 3E 16단 양산 준비하는 것 때문에 반도체 테마 그 관련한 종목 JT가 지금 5.7%, 5.5% 올랐는데 요거는 제가 장중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JT가 지금 미국 마이크론 뉴스 때문에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볼 거는 뭐 다른 건 필요 없죠. 일단은 맥스트 같은 건 뭐하고 SOS랩 보시고요. 그 다음에 HLB 글로벌, HLB 바이오시스인가요? 바이오스, 뭐 HLB 제약 얘네들 대장으로 놓고 나머지 후발주 얘네들이 뭐 치고 나가서 상한가를 들어가면 나머지도 계속 올라올 거고 만약에 얘네들이 무너진다 그러면 후발주들도 다 무너질 가능성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공부하실 분들 특공교육 많이 오셔서 신청을 하시고 여러분들 2025년에는 여러분 스스로 돈을 버는 그러한 매매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